오늘 이 시간도 톰제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영조 I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탈하셨습니까? 차 소장님 보자. 네. 우리 지난주에 휴가를 제가 알기로는 한강? 네.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무지 더웠습니다. 무지 더웠다. 그 평균 30도 이상에 비 안 오고 바람 한 점 없는 굉장히 무더위였는데 중국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홍콩이 중국 땅인데. 중국 땅인데 거기 이제 들어오려면 심사 받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중국 본토 사람들. 네, 본토 사람들, 네. 본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간 것 같아요. 최근에 홍콩을 한 네. 5번을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중국 분들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증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 분하고 일본 분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여성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구분이 완전히 됐어요. 그 기준은 화장이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예,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네. 불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그 더운 여름에 화장하고 오신 분들은 한국 분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분들은 거의 화장을 안 했고, 6, 7년 전만. 네, 화장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이제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옷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입으셨어요.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못 입는 옷 같은 경우 이제 여행지에서 입는 듯한 느낌, 네. 뭐 그런 어떤 좀 여행 룩 같은 걸 많이 입으셨는데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느낀 거는. 중국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 진하게 화장을 하고 진하게 화장하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거의 이제 옷을 조금 이제 가볍게 입은 분들을 보면 100% 중국 분들이에요. 그래요? 오히려 한국 분들은 차분하게 이제 여행 왔다고 내가 티를 안 내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딱 보면 아 저건 좀 심한데 싶으면 다 중국 여성분들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금 뭐 여행을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면 뭔가를 사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역시 명품은 중국 분들이 먹여 살리고 있구나. 그리고 화장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적어도 한 2년 텀으로 다녔으면 그 외에 이렇게 느껴지는 활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땠어요? 홍콩 자체는 활기는 많이 좀 다운이 됐고요. 다운이 됐다. 홍콩 자체는 많이 이제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지금은 거의 분위기라든지 제가 갔을 때가 중국의 그 천안문 사태 6월 3일 날 예. 그래 이제 경찰분들도 좀 깔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짧게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이번에 홍콩의 그 신계 지역이라고 우리가 가는 관광지 말고 좀 위쪽에 뉴 테리토리 쪽. 예, 예. 네. 거기 네. 이제 유적을 보러 갔는데 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예. 저 멀리서 굉장히 우리 이제 그 롯데타워 같은 예. 그런 타워들하고 빌딩 숲이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는 홍콩이 아닌데 심천이더라고요. 심천인데. 네, 멀리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빌딩 숲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천이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변방인 도시인데. 아유, 그 언제적 얘기예요? 심천 선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홍콩과 이제 무역의 통로이긴 하지만 무역의 통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대륙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들을 보면 역시 제가 이제 또 다른 들었던 얘기 그 이제 우리 여기 교수 그러니까 중국에서 교수하고 계신 한국분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중국 내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마무리는 좀 걸어줄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이 그 수능 봤잖아요. 가오가오 수능 이제 어제 끝났는데 1,300만 명이 봤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1,300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 그중에서 5%가 그러니까 40%가 4년제 대학을 가고요. 5%가 상위 이제 칭화대니 북경대니 갑니다. 예. 그들이 가는 1순위는 IT예요. IT? 네, IT. 우리랑 좀 결이 다르죠. 우리는 의대인데. 의대죠. 우리는 의대고 의대 가서도 또 성형외과 쪽인데. 그들은 IT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인구들이 네. 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약간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감이 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은 좀 좋아졌어요. 저야 뭐 워낙 잘 먹으니까요. 저는 여행 갈 때 특징은 맛집 검색을 안 하고요. 그냥 가다가 괜찮은데 보이면 들어갔는데 뭐 이번에도 뭐 나름대로 뭐 만두 전문집 들어갔더니 완전히 뭐 만두만 하는 뭐 이런 네. 로컬 식당 그런 데 가서 잘 먹고 왔어요. 이제
그 휴가 가서 그 보신 현장의 분위기도 들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뭐 말씀하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나라에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 화장품주는 뜰만하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시장 저는 봤을 때 사실은 미용기기 막 레이저 이쪽이 너무 잘 가서 뭐지 했는데 지금 차 소장님 휴가 다녀오신 이야기랑 채팅창에서 YY님이 7, 8월 때문에 의료 미용기기 엄청 가잖아요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름 준비하는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잘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보시는 미용기기의 활약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뻐져야죠. 네. 근데 그거는 항상 365일 저희의 소망인걸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움직이는 동향.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가 네.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의료. 의료기기가 왜 이렇게 어. 부각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한때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 볼 때 가장 많이 체크했던 게 수출 동향입니다. 근데 수출 동향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뭐 1일, 10일짜리, 20일짜리 다 필요 없고요. 막판에 30일짜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 보는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가장 좋았을 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 처음부터가 이제 좋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해 YOY 증가율로 보게 되면 올해 거의 1월 달에는 증가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쭉 하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액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제 루트로닉이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거대한 게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거대하다기보다 이제 하나가 오셈 임플란트 네. 사라졌죠. 게다가 또 하나 사라진 게 이번에 루트로닉 사라졌고 그 전에 저희가 봤었던 이오플로우라고 네. 이런 업체들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모펀드들은 그게 더 지금 좋기 때문에 가져가서 잘 포장해서 키운 다음에 나중에 재판매를 통해서 이만큼 이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왜 지금 벌어지냐면은 그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또 키워가지고 더 튀겨서 배불러 놓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재상장을 하거나 뭐 또 재차 매각을 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겪어가겠죠. 근데 K 의료기기가 그만큼 맛집입니다. 맛집이다. 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뭐야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의료기기에 대한 변화 한번 잘 챙겨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게 거대 흐름을 보면 제가 대학 갈 때 이제 조금 논외로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등은 저기 전자공학과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뭘 만들었냐면 네이버 카카오를 창업하신 분들이죠. 예. 그때 벤처 붐을 일으켰던 분들이죠. 지금은 이제 의대 나오신 분들이 의료기기, 의료 쪽 이런 요 흐름들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의료기기의 또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해자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좀 덜 돼 있는 데 있고 위생적으로 좀 좋은 데 있는데 비슷한 상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2배가 뭐 가격이 약간 좀 위생적인 게 비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먹거나 몸에 들어가면 어디에 손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위생적인 것에 손이 가겠죠.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위생적인 게 중요한 거죠. 이 의료기기라는 게 한 번 침투율이 들어가면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일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우리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 맞거나 고름 주머니 차는 그 플라스틱 관이에요. 그거 개당 물어보니까 1,0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리고 그 플라스틱 관을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어느 누가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800원, 700원에 판다 하더라도 그거 해가지고 부작용 나는 것보다 쓰던 걸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 미용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을 잘 못 바꾸고 루트닉 같은 거 쓰다가서 성과가 나타나면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경쟁 상품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경쟁 상품들이 의미 있는 숫자를 못 찍어내는 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예. 나중에 가면은 네. 중국이 다 따라올 겁니다. 그때 미리미리. 미리미리. 네. 이런 것도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보통 그렇죠. 보면은 얘네들 돈 벌어 가네. 그리고 일단 또 장벽 딱 쳐놓습니다. 무언의 장벽을 딱 쳐놓고 이상하게 통관이 잘 안 돼. 그런 사이에 야, 할 수 있는 업체 빨리 모여. 그리고 카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방 따라올 겁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딱 할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중국이 막 펼쳐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하고 거기 의료기계 그 임용기계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매출의 30% 이상이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프린터기 인 것처럼. 근데 저희 어떻게 사람 이야기했던 피부에 그 프린터기에 잉크를 얘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 크림 같은 것도 같이 사야 그 하고 보통 보면 이렇게 젤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젤이 엄청 비싸요. 에코님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비싸요 내추럴 집에. 젤이 비싸요. 젤이 비쌉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비자로서 말씀. 제라니까 생각난데요. 그 홍콩 그 가시는 분들 제니 베이커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때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던 거. 수아지님 보내주셨던. 예. 짝퉁 제니 베이커리가 그 침사추위를 장악했습니다. 곰 한 마리 그려놓고 비슷해 보였고 지금 그거는 먹는 얘기잖아. 예, 먹는 얘기죠. 그 제짜니까. 같은 제니 베이커리. 먹방 정체성 유지해 같은 주시려고. 제자면 여기 젤이요. 그 제니 베이커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속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젤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용기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소모품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고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는 게 그래서 도움이 소부장 될 것 아니야.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아니야. 소모품이라고 소. 아, 네? 잉크 카트리지를 네. 그렇습니다. 뭐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니 전혀 아닌데 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의료 AI하고 접목해서 아니,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이거 하고 싶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간 했어? 거 가는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은 세 장이거든요. 무슨 장? 시장은 세상. 세 장이. 강세장. 예. 강세장인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가 이제 지금 한쪽으로 막 뻗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만 안 되기 그건 이제 루트론직 빠지고 예.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강했던 종목들이 빠집니다. 1등 종목들이 빠져요. 그 선두 있던 종목들이.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밸류가 재평가되겠죠. 멀티플을 더 주. 잠깐 1등 없는데 그럼 2등이 그 자리로 가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와 이 정도가 이번에 루트론직 보게 되면 밸류를 얼마 받았냐면 36,700원인데 이거 따지게 되면 약간 1조 됩니다. 9,8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정도 밸류 되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550억 나왔습니다. 예. 올해 600억 이상으로 650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PR 20배지 않습니까? 네. 20배도 사간다. 싸다 그러고 사간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리주란, 콘주란 이거 나오는 거 이제 짝퉁까지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그냥 거의 뭐 며칠 전 가게 되면 이거 계속 온라인에는 품절로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네. 지금 내년 같은 올해 800억 내년 1,000억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러면 산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 재평가가 또 업황을 끌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에이, 뭐 리딩방도 아니고. 자, 저희 본격적인 업종이라던가 종목 이야기는 또 이제 위클리 리포트 다녀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위클리 리포트 보면서 또 최근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주 차고요. 시장이 보면은 다 번쩍하고 있네요. 다 이렇게 위를 향해서. 요즘 이거 3개월치 흐름이죠? 네, 3개월입니다. 네, 3개월치고 그 주도를 한 4월달, 5월달에는 누가 했나 했더니 결국에는 나스닥이 요즘 이제 본토를 많이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 뒤로 의외로 코스닥도 안 죽고 코스피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글로벌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국이 거의 뭐 3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요즘에 보면 유로존 좀 비실되고 있고요. 중국은 저 밑에서 아직 헤매고 있고. 중국은 석 달 전보다 오히려 낫다는 얘기네요. 네. 예, 상해 종합 기준으로 200일선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보니까 예. 저항으로 나오더라고요. 200일선이 빠지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지금 밀리고. 계속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좀 요즘 나오는 중국 지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나왔던 것도 보니까 CPI 0.2 플러스 PPI는 마이너스 같던데. 4.6입니다.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6. 네. PPI. 네. 전년비. 네. 어우. 지난달에 7.5에서 그나마 좋아지. 하여튼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또 수출 수입 데이터 발표한 거 보니까 네.
좀 그렇죠. 그래요. 수출도 마이너스, 맞아요.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 중국인 것 같은데. 대한 수출 거의 중국에서 한국 수출하는 건 한 20% 넘게 줄었더만. 네. 반도체부터 다 그냥 예. 이러고 있는데 약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에서 그 수능 시험 보는 거 애들이 한 1,200만, 1,300만이라고 1,300만. 예. 수능만 보는 수능 애들이 1,300만. 네. 근데 이번에 스케일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네. 이번 양회에서 양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문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600자로 기술하라. 600자로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한 참다운 중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지 600자로 기술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답니다. 주관식으로.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배점이 40%입니다. 40, 그게 40%? 네. 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딱 그거죠.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경제에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그 중국 좀 변화를 하면 그 홍콩 가면 이제 야경들 보시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직전에 갔을 때 삼성, LG가 있었어요. 다 빠졌어요. 뭐가?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야경 쇼를 할 때 광고판에. 광고판이 네네. 삼성, LG는 꼭 있었어요. 두 개는 네네.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그 얘기는 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네.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왔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광고비를 삼성, LG 입장에서는 굳이 줄 필요 없다. 그런 거가 한 가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기업이 그만큼 광고비를 주고 들어왔다. 애플 같은 경우 매장이 제가 3개를 봤어요. 거대 매장을. 네. 삼성이 우리 그 무슨 샵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보면 홍콩 섬 중심가에 딱 한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 매장이 큰 게 3개인데 예. 삼성은 조그마한 거 하나 봤어요. 그리고 보면 그만큼 위상이 중국 내에서 우리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굳이 광고를 안 한다라고 보겠죠.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오셨고 현장 특파원이시죠. 그러니 광고를 안 한다는 이유가 그만큼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니 광고 안 해도 팔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르고 거기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AI 생명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계속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게 제가 이제 중국말로 있었던 것 말고 기억하는 건 파나소닉, AIA, LG, 삼성이 4개는 꼭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들은 사라졌어요. 뭐 그거 안 팔리면 딴 데 팔지 뭐. 예. 야 근데 그런 시험 문제 나와갖고 총 배점의 40%를 주고 그 시험 돼가지고 IT 쪽으로 간들 일단 가면 또 잘 가르치나? 저는 이상하게 쓰면은 공안이 잡아갈 것 같습니다. 사상에 의심 들어가지고 시험은 무슨 시험? 예. 네, 가서 그럴 거가 걱정입니다. 그런 거는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지 말고 방한하신 샘 엘트먼 형님한테 직접 얘기하시죠. 누구한테? 샘 엘트먼 형님. 샘 엘트만? 네, 이번에 오픈 AI 아버지. AI의 아버지. 네, 오셔가지고 대통령도 질문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양반이 왔는데 왜 AI주가 못 가요? 오늘 딱 얘기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통령께서 손들고 AI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했습니다. Semiconductor. 그런데 네, 반도체. 오늘 반도체. 반도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건데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지 않았나? 네. 아니 역할 무슨 제가 경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뭐 네스닥 할 때는 거의 뭐 뉴요커 같이 하다가 또 쌤이 뭐? 샘 엘트만. 자, 저희 영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차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위클리 리포트 갑니다. 네. 네. 다음을 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좀 쫙 하고 넓혀봤습니다. 넓혀봤더니 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뭐 결과 달라질 건 없고요. 의미 있는 가격대 되게 고생하다가 계속 한 발씩 올라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한 2,580 직전 고점대 안착하니까 다음으로 쭉 들어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떤 저항이 있냐?
라고 찾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저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만약에 찾게 되면 한 2690, 한 2700선 이쪽의 저항인데 그걸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 어제 한 3천억 넘게 팔고 오늘 4천억도 넘게 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간 단위로는 거의 관망입니다. 외국인들이. 관망이라도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돈 안 들고 이제는 쑥쑥 올라오는데요. 그 전에 미리 샀던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지금 입맛이 맞는 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129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네. 가만히 앉아서 코 풀었는데요. 근데 뭐 물론 그거를 노리고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 이제 103 초반 103 초반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내려왔다고 원래 지금 102, 103 때는 1220원 아닙니까? 예전에. 네.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빅픽처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이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거래량이 네.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보통 보면 뭐 SK하이닉스나 반도체주 저점에서 어제 박현상 차장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올라오게 되면 한 30% 올라오게 되면 문의가 와요. 지금 문의가. 네. 지금이라도 혹시 뭐 이런 예, 얘기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요즘에. 아 그래요?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네. 반도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좀 더 해서 지금이라도 저쪽이 주도권 같은 거 따라가야 돼 아니면 뭐 2차 전지 문의는 많아요. 2차 전지 많은데. 2차 전지 문의는 많은데. 네. 문의가 2차 전지죠. 네. 근데 왜 그런 거 같으세요? 현상이긴 한데. 그냥 전 주변 분위기만 전해드린 겁니다. 현상 자체가 그렇다. 네, 네, 네. 근데 왜 그런지가 사실 궁금한데 이유는 뭐 그러면 왜일까요?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네, 그럼 네. 어쨌든 지금 차트 보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네.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그럼 이 정도면 강세장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강세장이다라고 뭐 보는 시각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제 그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했고 골디락스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준비하겠습니다. 곰 3마리랑 먹는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골디락스 얘기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하고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이제 뭐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열권이다라고 단기 과열권이라고 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결코 뭐 강세장이 됐던 뭐 골디락스가 됐던 이런 단어들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붙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약세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냐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이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지금 약세 쪽으로 계속 지표만 보면 충분히 약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지금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제 FOMC 결정권 남아 있고, 더군다나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막대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월가에서는 25bp 금리 인상 효과를 본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또 25bp 올려버리면 50bp 올린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월가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증시가 올라가는 설명을 반대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즐기는 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항상 모든 누리는- 시장에 있어서는 네. 모두가 이제 웃는 것보다는 근데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러셀 지수가 또 치고 올라오죠. 러셀 지수, 중소형 지수가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단위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이유긴 하겠지만 해운주도 치고 올라오고 뭐 치고 올라오는데 약간 이제 반등하고 건설주도 지금 뭐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상황 아니지만 다 밑에서는 올려줬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정말 시장이 뭐 아주 뜨겁냐 뭐 종목에 따라서 아주 뜨거운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먹을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다시 가시죠. 네, 그렇게 뭐 코스닥은 뭐 지난번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온 적이 있어서 한 900선 중심의 저항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요즘 장세의 표현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라고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적 장세 느낌도 나고 근데 실적 장세인데 주가 탄력 보게 되면 근데 실적이라고 그냥 아까 임용기기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숫자가 좀 찍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숫자가 안 찍힌 것과 찍히는 거의 차이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숫자가 찍힌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뭐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실적은 물론 이제 분기별로 느리지 않습니까? 네. 나온 거에 따라서 확인되고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에 따른 근거를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대표님 근데 네. 그 숫자도 여러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 참고하시다 보면 저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예. 그것도 좋지만 네. 이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수치가 있었나요? 민 숫자는 배신하지 대표님 않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같이 벌어요. 그런 거 없나요? 숫자가 네. 제가 느끼는 네. 체감하시기에. 넘버는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잠깐 볼게요. 네,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로봇 관련주가 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됐던 거는 이제 뭐 산업 커진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삼성이 움직인다. 네. 이것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나오기 시작했겠죠. 조만간 삼성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웨어러블 로봇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체화가 되기 시작했네요. 근데 충전 한두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쓸 수 있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키에 상관없이 키도 뭐 190에서부터 1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행 속도를 15% 개선시키고요. 예. 그 무게를 24%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네. 건가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렇죠. 근력이 떨어졌는데 네네. 그 웨어러블 그걸로 그렇습니다. 장착을 해서 본인이 휠체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할 때 으이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네. 대한 근력들이 보강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예. 고관절 예, 이쪽이 고관절. 제일 그 문제고 거기다가 무릎, 발목. 그래서 그때 다 영어로 한번 나열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앵클, 니, 뭐 힙 이런 쪽으로 네. 이게 다 이제 제품화 그 상품 등록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는 거 숫자대로 움직임이 시작하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MR 자율주행 로봇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AMR 같은 경우는 어디 쓰이냐면은 지금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뭐 2차 전지 쪽 증설하고 공장 만들어 갑니다. 이거면 거기서 이제 자재 날르고 하는 거 지금처럼 옛날처럼 뭐 사람이 안 하거든요. 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영화에서 봤던 게 이제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수요가 늘어난다.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림이 그려지는 수치란 말씀은 이제 단순히 넘버가 아니라 단순히 당장 이 시점에 어디가 이익이 좀 더 나고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면서 지금 트렌드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다가 맞물리는데 그게 수치로도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런 걸 거기다가 보면 또 하나 되는 더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하고 딱 보면은 하드웨어 종목들은 기대감 때문에 쭉 갭상승했다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뭐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준으로 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보게 되면 최대한 9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럼 잘 팔리면 연간 100만 개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부품주는 Q가 커져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한계다.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내년 1월 달에 본격 출시예요. 왜 6개월 동안 놀려놨을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최근에 M&A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미라라고 하는 미라 아시죠? 그 머미? 그거는 강시고. 그러면 옛날 홍콩 영화에 나온 강시고. 그건 미라는 이거 딜딜딜 감아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안 넘어오시네요. 네. 그 미라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군용으로 쓰는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인수했습니다. 군용 고글. 고글하고 3D로 네. 전투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인데 군납으로 들어가는 게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군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업체입니다. 지금부터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다. 네.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저희가 그때는 한참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저거 뭐가 돈이 돼?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돈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돈이 된 시기가 네. 왔다. 이걸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진짜
그 안에서는 메타버스가 이제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눈만 아파요. 저는 숫자를 보면 저는 영업이익을 많이들 보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단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비교하게 된다면 단기순이익은 그 회사가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업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속도로 증가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요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라는 건데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보면 이렇게 급등하다 포물선이 되면 어느 삼각형의 크기가 가장 큽니까? 이 영업이익 증가할 때 삼각형 크기가 가장 크죠. 요 거리가. 요때 주가 탄력성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 대신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만 상승 속도는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과 엎어져서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가파른 시기예요. 모든 기업들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탄생을 보면 스타트업 단계죠. 스타트업 단계는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익보다는. 일단 물건을 팔아야죠. 팔다 보면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익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요. 이제 완숙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배당주로 가거나 가치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새롭게 기업이 변신해가지고 새롭게 제2의 청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로 중후장대로 꾸준히 끌고 오다가 2000년대 이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음에 LG화학이 석유화학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LG엔솔을 키웠잖아요. LG엔솔을 잘라내고 LG화학이 첨단 소재 사업부가 또 가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탄력성이 좋지만 하나의 모델 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크게 땡겼던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들이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을 높았을 때 주가 탄력성이 좋지만 지금 그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같이 보시면 종목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그렇게 엔터주 같은 것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이제 K-팝이라는 어떤 활성화 단계, 업력은 오래됐지만 이게 업력이 오래됐지만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돈을 벌기 시작하던 이는 상황들 이러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텀 매매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 소장님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그림이 좀 그려진 숫자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중에 어떤 걸 조금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에 대한 힌트도 약간 조금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정리의 여왕. 네. 퀸 오브 정리. 소장님이 밀어주시고 계신 약간 지금 캐릭터예요. 정리의 여왕. 승희 씨가 정리 잘하신다. 나는 아까 숫자 했더니만 민수 숫자 빼어날 수 생각하고 계셨죠. 그래, 갑시다. 자. 네, 위클리 위클리 리포트 리포트. 오늘 다 하겠나? 3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도를 아직도 그 생각하고 빼시죠. 계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좋은 커피 숫자예요. 가겠습니다. 네. 네. 좋은 숫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변화가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이 변화 네. 지수가 갑니다. 가네. 예탁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이게 약간 후행적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붙는 게 문제죠. 차라리 지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그 마녀 공장 청약하느라고 돈 쭉 몰렸다가 다시 네. 빠지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상단은 약 한 53조대 하단은 막 50조대 거기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50조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용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냥 딱 느낌이 그거 같아요. 이런 느낌. 한 이틀 사이에 이런 쪽으로 조정 나오면 에이 뭐 선물 옵션 만기니까 조정 나오나 보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올라가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코스피는 미리 먼저 빠지고 약간 신용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코스닥은 더 안 듭니다.
신기하네. 네. 그 이때를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누리라고? 네. 누리호. 예. 누리.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다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김희수 대표님이 이거 올려주셨을 때 네. 저도 이걸 보면 굉장히 이게 너무 좋다. 요 모습은 저도 이 장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거든요. 이 모습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화면에 보고 있는 저 장을 저도 이제 김희수 대표님이 이제 저희 이제 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예, 딱 봤을 예. 때 처음부터 넘기다가 요 세 번째 페이지에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너무 안정적인데 이건 너무 좋다라고 보고 네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소장님 이준호 소장님 말씀하신 거죠.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자꾸 지금 이제 피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너무 강하게 받습니다. 네 번째 장이 그거 아니야. 수급 동향. 수급 동향 수급 아니야. 동향인데 개인들이 자꾸 피하려고 드는 거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너무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면 장의 온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불안할 게 없어지니까. 동양 이야기 하신 김에 더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없습니다, 듣고 없습니다. 동양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온 김에 동양 보시죠. 네. 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변화? 네 번째 장까지 다 예측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빠락 났다 이거지.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네. 변화를 좀 줄 때가 됐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기관이 몸이 달았다. 이런 표현을 글쎄. 들었을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만큼 쭉 사고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없고 이제 뒤늦게 사네. 안 되겠다. 예. 예. 붙어 그러면서 지금 마구 붙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기관은 좀 시장의 성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경민 팀장님 얘기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일단 EPS가 바닥을 찍었다. 거의 뭐 수직으로 내려왔거든요.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직 뭐 2분기든 1분기보단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바닥을 찍고 하반기 때 반도체와 함께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뭐 누가 뭐랬던 간에 그 절벽으로 날아가 떨어졌던 EPS가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실적 장세 아닙니까? EPS가 개선되다 보니까. 그 나오는 특징들을 봤었을 때 네. 실적 장세 초반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 많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뭐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 많은데 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는 EPS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소재, 경기 민감주죠. 세 개가 삼각편대로 움직이는 게 초기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아까 교수님 의견을 잠깐 빌리자고 하게 되면 김영애 교수님이요? 네. 네. 뭐 거의 제가 의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다 뜯어갔다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아이고 저 없어요. 뭐 아픈 거 없어요. 예, 근데 그 뭐 출렁이면 주식 현금 다 베팅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셨나요? 출렁이면 네, 한번 조정 나오면 나머지 현금 다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815에서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누가 김혜영 교수님께서? 네. 네.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네.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랠리가 나오는데 그때는 처음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난 실적 장세 특징이. 네. 그래서 참고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일단 손댄 거 없습니다. 손댄 거 없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도 뭐 전기전자 기계를 삽니다. 기계를 네. 사면서 제 기계 쪽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뭐 현대인프라 뭐 이런 건설 기계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전에 대해서 한번 썰을 잠깐 풀었었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화학 쪽을 좀 삽니다. 화학 쪽은 약간 선제적인 베팅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은 딱 보면은 화학, 기계, 철강금속, 전기전자. 지금 저기 개인이 판 화학 쪽을 외국인 기관에 사는데 지금 저 화학에 제 2차 전지가 포함되는 거죠. 화학의 2차 전지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잡힌 거는 롯데케미칼, 롯데정유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그런 쪽. 예, 석유화학 쪽을 2차 전지는 어디 들어가요?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전자에도 들어가는데 전기전자에 예, 들어가고. 화학에도 좀 있고 뭐 근데 뭐 2차 그러니까 2차 전지 정도 같으면 이제 빨리 거래소에서나 어디서나 이 자료에서나 할 것 없이 2차 전지 해서 딱 별도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 30년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 이거 뭐 저희도 보면 여기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변하는데 기계 하지 말고 로봇.
이게 지금 요 포맷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30년 된 포맷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이게 이 업종에 들어가 있어 이런 의외의 종목들 많아요. 30년 더 된 것 같은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네요. 기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기관들이 금융주를 좀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무겁던 은행주도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오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네.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좀 가장 좀 그런 게 그겁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뭐 이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금융주를 왜 사요? 죄송한데요. 네. 생각해본 적이 생각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보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을 좀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미래에셋생명이 일단 조금 뭐 개별적인 이슈고요. 그거는 이제 미래에셋생명을 이제 그 지분 인수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우리가 그 IR 그 이제 회계 기준 바뀌면서 이익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시가 평가로 들어가면서 네.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기관들 동향을 쭉 이렇게 보면 지금 요 표만 놓고 보면 지금 기관은 지수를 산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어떤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화학에서 지금 이제 2000을 제외한 순수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김희수 대표께서도 뚜렷이 대답을 못할 거, 저도 뚜렷이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EPS 성장률이 지금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이제 금융을 제외하고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들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뒤늦게 지금 이제 지수 따라잡기에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겠나.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질문해놓고 보니까 참 우문이었네요. 이 시장에서 왜 샀을까요? 뭐 무슨 이유로 샀을까요?라고 따지고 있다 보면은 그럼 판 쪽은 왜 팔았겠어? 참네. 돈이 급했어. 응? 돈이 급해서. 돈이 급해서. 네. 이게 우담입니다. 우담. 뭐 은행주 굳이 보자면 호재라면 5월 말 일자로 봤을 때 그 대출이 좀 늘었어요. 부동산 대출도 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부동산 심리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조금 바닥 찍고는 좀 보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가계부채 또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죠. 선거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도 이제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딴 거 없어. 저 뭐 이거 갖다가 왜 올랐어요를 갖다가 뭐 어쨌거나 대충 사후적으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속성인데. 여기서도 설명하고 저기서도 설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가지고 그냥 가는 쪽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까 그 표를 보다 보니까 허무하네요. 저 어디야? 어? 네? 전기가스 그 삼천리 무슨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3년 동안 오르던 애들이 요새는 왜 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 고점 대비 얼마나 싼데 지금. 올라갔을 때도 뭐 안 쳐다봤습니다. 저건 남의 거였겠지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또 지들끼리에서 뭐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뭐 지금 관심이 없는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요. 야, 어째 제리 형이 거기 손 한 번 안 대봤어요? 아유 저는 간도 한 번 안 봤어? 간은 여기 있고요. 근데 참네. 그런 투기적인 매매. 그래 꿈틀거린다고 아무거나 건드리는 거 아니고. 아유 이제 그 원칙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 그때 먹으려고 볼 때 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돌아다니는 뭐 무슨 시가총액 500억 1000억짜리 막 해서 이렇게 아하 와 오늘 20% 벌었다 아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산업을 먼저 봅니다. 산업 보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맞아요. 네, 아니신 것 같죠? 아니야. 네. 뭐 다양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김 대표 놀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미 심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심어졌어요? 주장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하셨던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단타 치는 애가 뭘 알아? 뭐 이런 분위기여서 안 돼. 근데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쪽 이민수 대표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기 창접 선생으로 통하는 그 채널에서는 그것이 전문가셔. 그지 전문가님. 아유, 저희 대표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KBS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시청 시청 1, 2천억짜리 그막 바닥바닥 끄는 거 이런 사람이 아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일단 산업을 먼저 살피고 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산업 다음에는 제일 싼 거 없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은 45분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네, 가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기관 산 종목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그랬습니다. 한 두 달 내내 앞에 코스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왔다 갔다 했었었죠. 그랬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처음으로 사라졌네요. 사라지고 하이닉스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빈자리를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뒤늦게 네. 이럴 줄.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통된 게 산 거를 살펴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네. 이런 쪽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화학 기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체 전지 쪽 이쪽도 원전 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 쪽의 동향은 일단 이번에 체코의 그 누구죠? 부총리 지금 김진태 부총리, 국무총리입니까 지금 현재? 김진태 국회의장이시죠. 국회의장입니까? 네, 네. 예.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네. 국회의장이십니다. 네. 체코에서 오신 분하고 약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전 협의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보니까 원전. 네. 원전. 네. 네. 예. 본토 발음 원전. 네. 오늘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네, 하반기 예. 수주 기대감 하는 좀 강력하게 큰 증권사에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캐나다 사모펀드 회사가 지분의 51%를 6월 말까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6월 말이면 다 됐죠. 네. 근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협의를 보겠다 어디랑 보냐면은 그 사이에 또 나왔던 한국수자력공사 사장님께서 발언은 조만간 끝내겠다라고 하다 보면 끝내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수주가 툭 들어오겠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와 SRM MOU도 맺었습니다 오늘. 창원시하고 SMR. SMR. 예. SMR? 예. 소형 원전을. 모듈 리액터. 리액터. 무슨 양해각서를 맺어요? 그 원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그래 그 양해각서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양해각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는 거죠. 뭐 제가 거기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뭐 알려고 드는 예, 그냥 MOU인데. 그냥 그런 줄 알아라. MOU 했다. 저한테인 거요. MOU 했구나. MOU 했다. 했구나. MOU. 네, 네. 그 창원시가 그럼 뭐 해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부터 협의해야죠. MOU 했으니까. MOU 네, 했으니까. 이제부터 협의해야죠. MOU가 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맡은 바 소명을 다 끝내고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외국인들 동향 잘 보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와 이거 20일 동안 외국인들이 사는데 참 발 좀 담가야지 하다가 저기까지는 쭉 들어가 버리네요. 이거 참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햄 요걸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턴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차 전지 가지고 뭐 비싸다 싸다 뭐 많이 놀리는 얘기는 했었지만 다 필요하면 다 삽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네요. 보면 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외국인 기관 수면에서 상위로 들어오죠. 네. 또 쭉 뻗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뭐 단순한 기조를 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이 변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엔터 쪽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몇 사죠? 근데 숫자가 나오니까. 네. 숫자가 네. 나오니까. JYP 이번에 BTS를 제끼고 스트레이키즈가 스트레이키즈 성적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초동 판매 446만 장. 네. 대단하죠. 좀 있으면 이제 500만 장짜리 끌고 그렇게 되면은 JYP가 보여주는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조 6천억 한 4조 5천억 좀 됐습니다. 시총이. 근데 성장하는 엔터사에 대한 산업과 함께 같이 보는 분위기 쪽에서 시총이 4조 5천억, PR 지금 한 28배? 올해 선행으로 이게 비쌀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할 문제겠죠. 외국인들은 안 비싸다 베팅을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YG엔터가 있습니다. YG엔터 이틀 전인가 주가가 급락했어요. 지드래곤 재계약 안 해서. 지용이요? 아니에요? 네. 네. 이유 뭐였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아. 그 지드래곤 계약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언제 때 빅뱅이에요, 앵커님?
언제 때라니요? 수많은 빅뱅 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앵커님 나이배 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 앵커님들한테도 던져봤더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디님을 건재합니다. 예. 빅뱅은 건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머지않아 이제 우리도 그런 소리 들어요. 언제적 김민수고 언제적 이진우인데 아직도 적하고 있냐 이 소리 나와. 조심해야 그럼 돼. 제가 화내드릴게요. 희망을 가지세요. 언제적이라뇨? YG에서 빅뱅이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도 견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 소장님도 야나미 포맥스에서 견조하게 중심 잡으실 겁니다. 지분 있으세요? 뭐 이상하게 됐어. 오케이.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네. 문제가 뭐 GD가 계약 만료인데 예. 뉘앙스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 계약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YG가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의 노이즈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어디서 받아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YG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줄 것과 지금 벌어준 것에 대한 연장선 저라면은 거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터를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엔터도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2차 전지랑 배터리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 이게 이제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엔터를 보는 시점도 관심이 많으니까 바라보곤 있는데 네. 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는데 계속 여기는 분위기 좋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 외국인들 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이미 많이 올라버린 데보다는 잘 크고 있는 케이팝 가수들을 데리고 있는 아직 덜 오른 엔터사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어딜까요? 아니 뭐 그냥 놓고 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대형 엔터사와 네. 중견 엔터사를 놓고 봤을 때 종목을 특정하진 않더라도 아, 그럼 어느 쪽에 RBW와 예, 큐브 엔터. 아 저는 뭐 특정하지 네, 않았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예, 예를 예. 들면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어느 쪽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는. 저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엔터를 다 같이 보는 것보다 네. 성과나는 쪽에 개별적으로 바라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성장합니다. EPS도 성장하고 멀티플도 같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 제대로 안 받고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이탈했다가 기대감이 있다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YG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잠잠하다가 또 오늘 쭉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보이넥스트라는 회사가 그룹이 이게 데뷔하자마자 또 북미 쪽에서 그 K-팝 전문을 하는 그 방송국에서 1위 찍어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만만치 않네. 이게 솔직히 기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또 움직였던 원동력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SM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문은 많았지 않습니까? 첸 백시. 아주 죄송합니다. 앵커님 보고 해야죠. 엑소의 첸, 네, 알죠. 백호, 네. 시우민 네네. 얘네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네. 말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보게 되면 그 계약 기간 때문에 그런 문제였지. 7월 달부터 다시 정식으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네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주가만 저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보고 그냥 NCT가 끌고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쪽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수긍은 가요. 뭐 이렇게 뭐가 있잖아. 뭐 앨범이 몇 장이 팔렸고 뭐 누가 뭐 군대를 가네 시집을 가네 이런 실체가 있잖아. 근데 뭐 아까 말한 민수의 숫자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는 가운데도 막 하는 거는 이걸 설명을 하면은 뭐 전부 기대감 내지는 선반영 뭐 이하고 때리차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그런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이 들어가서 벌든 처물리든 후회가 없어. 근데 긴가민가 하면은 나중에 먹어도 왠지 자기가 뭘 잘해서 먹은 것보다 운빨로 먹은 것 같고 그러다 처물리면은 정말 후회스러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네네.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제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게 하면 두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는 거는 네네. 성격을 달리 하셔야 돼요.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이게 흔들리는 변동성이 좀 작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변동성이 큰 만큼 먹으면 대박이죠.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그 가수가 퍼포먼스를 못 보이게 된다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외국인 기관이 올라가더라도 수급이 안 붙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식에 있어서는 이게 올라가고 이게 덜 올랐다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는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할 때 덜 오는 걸 따라갈 때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업종이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서 힘 빼야 되거든. 모든 것에서 힘 빼야 되고 힘 빼는 것과 또 약간 배치되는 개념이긴 한데 또 자신감이야. 이 퍼팅은 자신감이거든. 근데 힘을 빼려면 뺄 때까지 엘보가 와야 돼요. 그렇지. 네, 엘보가 한번 와야 힘이 빠지지. 그렇지. 아무리 힘을 빼라 그래도 어디가 한번 내가 그 주식도 한번 깨져 봐야 내가 힘이 빠지지. 맞아요. 힘을 아무리 빼라 그래도 엘보 오기 전까지는 힘 안 빠져요. 그 1m짜리든 5m짜리든 이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벌써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그거 하고 될까 싶으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100% 안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아까 승희 씨 말씀하신 거에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하는 건 어지간하면 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쭤보긴 그렇죠. 했지만 고민이 될 정도의 깊이의 공부라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어느 쪽이든 확신이 있을 때까지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지금 클로징 이거 1분 남겨 유해가 될 것 같아요. 두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유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써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클로징을 40초 남겨두고 있긴 한데 혹시 저희 그 종목 못 본 거 있나요?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좀 남아서. 삐졌습니다. 안 하려고요. 아 왜요, 대표님? 뭐 그런 쪽이고 보니까 네. 뭐 그냥 뭐 잠깐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 소부장 몇 개 특히 기관들은 코스닥 네. 반도체 소부장 우주 좋아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거기서 막 랠리 펼쳐질 움직임들이 여기 갖춰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툭툭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결국엔 나중에 갔다가 또 근데 다 돌아가게 되면 엔비디아, 뭐 HBM 쪽으로 들어가는 패키지가 다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돌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